네, 뉴욕 증시를 포함한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과 함께 또 상품 시장 동향까지 살펴보고 오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가져간 뉴욕 증시와 또 유럽 증시 그리고 상품 시장까지 확인을 해보셨는데요. 이어서 또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주요 이슈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애플의 주가가 지지부진할 때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라고 저희 장 연구소를 통해서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이유가 기사로 나왔는데요. 애플뿐만 아니라 애플의 공급업체죠. 퀄컴과 마이크론에도 함께 관심 가져보실 만한 내용이 있어서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CNBC 기사고요. Apple shares rise as Morgan Stanley raises price target to $200라고 기사 제목이 나왔죠. 네, 지금 보시면은요. 모건 스탠리의 지금 KD 휴버티입니다. 매니징 디렉터인데요. 애플의 목표 주가를 164달러에서 200달러로 높이고 매수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증강현실의 헤드셋이나 자율주행 자동차와 같은 애플의 신제품이 아직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현지 시간으로 화요일이었는데 애플의 주가는 3.5%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네, KT 휴버티는요. 또한 12월 분기 아이폰 출하량 예측을 300만 대에서 8,300만 대로 늘렸고요.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 증가한 수치다. 또 애플은 9월 분기에 직면했던 공급 문제에서 직면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애플의 수익도 초기 예측을 능가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내놨는데요. 오늘날 우리는 애플이 AR과 VR 그리고 자율주행차라는 두 개의 상당히 큰 시장을 겨냥한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러한 제품이 현실화되면서 가치 평가는 이러한 미래 기회의 선택성을 반영해야 한다라고 믿는다라고 의견을 내놨네요. 모건 스탠리 고객들에게 보내는 메모를 통해서 애플의 주가가 지난 5년 동안 거의 500% 증가했다라는 의견을 함께 메모장에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기간 동안 40% 성장한 아이폰의 매출이 아닌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에 힘입어서 상승을 했다는 점을 함께 참고하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애플의 서비스 사업은요, 연간 거의 700억 달러로 성장을 했고요. 또 웨어러블과 또 액세서리 사업 연간 380억 달러를 기여하고 있다라고 KT 휴버티는 말을 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애플의 총 수익 중 약 6%가 에어팟이나 애플워치, 그다음에 5년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일부의 애플 서비스와 같은 신제품에서 창출되었다라는 의견도 함께 내놨고요. 또 AR 헤드셋과 같은 신제품이 시장에 출시된 첫 4년 동안에 아이패드가 했던 만큼의 수익에 기여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후 5년 동안 향후에 5년 동안 애플의 점유율이 약 20달러 증가했다라는 것과 같은 유사한 성장을 보일 것이다라는 의견이고요. 현재 가격 모건 스탠리의 기존 성장 전망에 추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한편 대만 무역 전문지죠. 디지타임스에서 의견이 또 나왔는데요. 애플은 2022년 상반기에 아이폰 생산량을 30%가량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퀄컴과 마이크론과 같은 애플의 주요 공급업체도 이런 주가들도 오전장에서 상승세를 보인 만큼 계속해서 관심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글로벌 브리핑이었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요. 현지 시간으로 화요일이죠. 아마존의 컴퓨팅 부서죠. 클라우드 컴퓨팅 부서에서 일부 웹사이트와 서비스가 다운되는 정전 사태로 인해서 타격을 입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로 인해서 디즈니 플러스와 넷플릭스, 코인베이스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Amazon Web Services outage brings some delivery operations to a standstill이라고 해서 기사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원래 원제는요, Amazon Web Services outage causes issues for Disney Plus, Netflix, and Coinbase라고 해서 좀 더 직접적인 기사 제목이 나왔었는데요. 이후 수정이 된 듯합니다. 지금 보시면 아마존 웹 서비스의 중단으로 인해서 일부 딜리버리 작업이 중단되었다라고 나온 만큼 또 상태 페이지에 있는 알림에는 특정 API와 AWS 매니지먼트 콘솔에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버지니아 북부에서 호스팅되는 아마존 웹 서비스의 주요 US 이스트 1 지역이죠, 리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모든 사용자가 중단을 겪은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화요일 늦은 아침에 게시된 공지에 따르면요. US 이스트 1 지역에서 API 콘솔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근본 원인을 확인을 했다. 그러면서 복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의견만 내놨을 뿐입니다. 하지만 정전으로 인해서 문제를 보고한 서비스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즈니의 스트리밍 구독 서비스인 디즈니 플러스와 넷플릭스, 그다음에 슬랙,
티켓몬스터, 그다음에 스톡 트레이딩 앱인 그다음에 주식의 트레이딩 앱이죠. 로빈후드와 코인베이스 등 이러한 이제 기업들이 문제가 됐고요. 이 정전으로 인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다운이 되었습니다. 아마존의 플렉스 서비스인 드라이버와 함께 또 창고와 배송 작업자들 레딧과 또 플렉스 앱이라든지 A to Z 앱에 액세스를 할 수가 없어서 패키지를 스캔하거나 배송 경로에 액세스 자체가 안 됐다고도 하는데요. 아마존 판매자들을 또 고객 주문을 관리하는 데 사용되는 내부 웹사이트인 셀러 센트럴에도 액세스할 수 없었다라는 의견도 함께 나와 있습니다. AWS의 중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창고와 배송 스테이션에 문제가 발생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아마존은 정전이 소매 운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신매트릭스 데이터에 따르면은요. 아마존이 미국에서 자체 패키지의 3분의 2가량을 배달한다고 하니 얼마나 큰 사태였는지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계속해서 관심 가져보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글로벌 인사이트 소식 마치겠습니다. 네, 이어서 또 전문가분 모셔보면서 또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분석과 함께 또 우리 국내 증시 전망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죠. 미래에셋증권 강남역 WM의 국제문 수석 매니저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석 매니저님, 간밤에 뉴욕 증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좋은 흐름을 가져갔는데요. 특히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 거의 2% 내외로 좀 상승을 했습니다. 다우 지수도 그렇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또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뉴욕 증시, 어떻게 국내 증시에서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 분석 들어볼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점들이 이 또 다른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과연 시장에 어느 정도 파장을 줄 건가, 그리고 이에 따라서 또다시 전 세계가 봉쇄로 갈 건가에 대한 상당히 우려스러운 점이 있는데, 계속해서 파우치 소장도 얘기했습니다. 거의 확실하게 이런 오미크론이 델타보다는 좀 심각하지 않을 것 같다고 다시 주장을 하면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7% 상승했고요. 그다음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모든 종목들이 3% 이상 급등하면서 다시 한번 어떤 기술주 성장주 중심의 나스닥이 큰 폭으로 상승을 보였다. 시장에서는 적어도 아직까지는 이번 주에 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 전까지 이번 주에 미국 연준들의 코멘트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제 나오는 이런 파우치 소장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측면이 상당히 강하다,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어떤 성장주의 상승 랠리가 펼쳐지는 모습들, 더구나 장막판 좀 매물이 출회됐지만 여전히 미국의 부채 한도 이번에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이 또 다른 어떤 우려스러움을 낳았는데, 민주당과 공화당이 협조 속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내용들도 다시 한번 시장이 강세로 끌어올리는 이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쪽 측면에서는 이제 오미크론이 끝나면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면 어떨까, 여러 가지 내용들, 그리고 지금의 우리 백신이 과연 오미크론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일주일 남게 결과가 나왔는데, 백악관 쪽에서 서둘러서 영향이 없을 것이다, 확실하다, 이런 점들을 계속해서 아직까지는 내세우고 있는 점에 따라서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아직 치사율, 사망률 이런 점들이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어떤 긍정적인 코멘트로 가는 모습들, 계속해서 다시 한번 어떤 성장주 쪽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들이 보여서, 글쎄요, 아직도 일주일 남았습니다만 일주일에 과연 결과가 지금 백신이 오미크론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내용들이 아직은 없어서 적어도 아직 그 시장까지는 이제 다음 주에 상당히 좀 빠른 테이퍼링, 그리고 빠른 금리 인상, 아직도 결과가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유동성 국면이다, 이 부분을 해석하고 기술주 중심으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시장에서는 이 지금 테이퍼링 속도를 갖다가 150억 달러가 아닌 300억 달러로 그렇습니다. 높여서 3월 달에 끝낼 거다 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미 주가에 지금 현재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시장은 계속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네. 다만 지금 이런 점들이 다음 주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는 뭐 반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한쪽으로 봐서는 과연 그 바이든 정부가 왜 지금 이 시점에서 파월 의장을 연임했을까? 결과적으로 어떤 지금 최근에 엊그제인가요? 지금 뭐 어떤 중소기업 쪽에 그런 심리 지표인가요? 중소기업 심리 지표도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다. 그래서 지금 바이든 내년에 다시 이제 투표가 있는 중간선거, 네. 중간선거가 있는데 네.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쪽에서는 결과적으로 뭐 설령 뭐 경기 펀더멘탈이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인플레이션 때문에라도 빨리 어떤 그 금리를 올려서 시장을 좀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소비자들 물가 지표가 상당히 극속도로 높기 때문에 이제는 비싸게 어떤 물건을 구입할 수밖에 없는 이런 그 우려감들 때문에 뭐 계속해서 지지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서둘러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이런 점들은 분명히 한쪽으로 봐서는 시장에 대해서 부담스러운 건 맞습니다. 네. 근데 아직까지도 다음 주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좀 뭔가 좋은 뉴스를 보고 확인하려는 이런 심리가 상당히 강해서 전일 같은 이런 나스닥의 상승 이런 점들이 네. 이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간에 미국 증시 뭐 핑계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뭐 오미크론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그런 이유로 올랐다 이렇게들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미크론이 심각하지 않다라고 봤을 때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리오프닝 주들이 좀 올라갈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전일의 특징적인 미국 증시도 이런 점이 나타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리오프닝이라든가 경기 방어주가 상승을 전일 했을 때 기술주가 떨어졌는데 오히려 네. 또 전일은 이런 기술 성장주가 상승하자 또 방어주가 떨어지는 네네. 상당히 엇갈리는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지금 어떤 그 매니저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한쪽 측면에서 분명히 수익이 났던 금년 내내 시장을 이끌어갔던 이런 그 기술주, 우리나라에서도 2차 전지 배터리 관련주인데 물론 단기적으로 최근에 많이 올랐다는 이유로 한 일주일 사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들이 일주일 동안 상승했기 때문에 한쪽 측면에서는 분명히 이런 쪽을 금년까지는 좀 상승시켜 놓고 네. 내년도에 이제 1년 동안 떨어졌던 이런 뭐 수소차라든가 그다음에 반도체 이런 업종들 그리고 바이오 이런 업종들로 새롭게 이제 내년도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 쪽도 있지 않을까 보여지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제 다시 좀 오늘 시장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전일까지는 1년 내내 올라갔던 어떤 배터리는 떨어지고 네. 1년 내내 떨어졌던 바이오라든가 수소차가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계속 이어질지 이런 점들은 오늘 상당히 어떤 중요한 어떤 그 변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인가 싶습니다. 네. 네. 지금 오미크론 우려 완화로 인해서 뭐 리오프닝주들 상승세 보여줬다라는 소식 함께 좀 얘기를 말씀 나눠봤는데요. 우리 또 항공주라든지 호텔 관련주들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들 계속해서 또 성장세 기대를 해봐도 괜찮을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제 전일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이 리오프닝 관련주들 항공주를 비롯해서 특히 이제 화장품 코로나 때문에 가장 힘든 업종들이 전일 고르게 상승세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와 또 반대로 리오프닝주가 충분히 상승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일 미국 증시는 이런 방어주가 떨어지고 다시 한번 기술주가 상승했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중장기적인 스탠스 봐서는 이런 리오프닝 관련주가 지금 뭐 살아날 것 같으면 또 떨어지고 살아날 것 같으면 또 떨어지고 지금 연초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뭐 저가 매수 차원에서는 뭐 사놓고 기다리게 되면 충분히 수익률 차원에서는 좋을 것 같은데 아마 오늘 시장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이 뭐 최근에 단기적으로 많이 떨어졌던 2차 전지 배터리주가 재상승 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점들 염두에 두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전략이 상당히 좋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일단 또 호텔 관련주도, 항공주들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들 앞으로 리오프닝주 관련해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말씀을 좀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또 뭐 소비 심리가 좀 개선이 기대된다면 바로 또 의류 쪽에도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나이키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도 그렇습니다. 뭐 신발, 뭐 의류 이런 쪽으로 관심 갖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쪽에서 국내 증시에서는 계속 뭐 영화무역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관심을 계속 가져봤는데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뭐 골프 의류 쪽, 뭐 FNF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만 좀 많이 상승을 해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영화무역이나 이쪽 앞으로 괜찮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종목도 최근에 상당히 낙폭이 컸습니다. 그래서 전일의 시장이 특징적으로 한다면 상당히 낙폭이 컸던 종목들에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지금 이제 뭐 영원무역 같은 경우 뭐 노스페이스라든가 룰루레몬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뭐 주문자 생산 방식으로 뭐 꾸준한 수익성을 창출 기대감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영원무역이라든가 한세실업, 그다음에 FNF 이런 종목들이 특히 이제 연말 소비 시즌과 맞물리면서 전일 이제 낙폭 저가 매수가 들어왔다는 점들인데 글쎄 이런 점들은 이제 소비 심리를 앞두고 한쪽으로 봐서는 최근에 낙폭이 과대한 점, 그다음에 FNF라든가 한세실업 이런 점들은 어떤 그 연말의 어떤 소비 시즌과 맞물려서 어떤 그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고요. 특히 뭐 코로나 때문에 가장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 생산 확대 차질이 빚어졌는데 글쎄요 지금 뭐 차질과 함께 리오프닝과 함께 오히려 수혜를 받으면서 이제 수출 기대감과 함께 상승세를 보이다가 다시 최근에 오미크론과 함께 상당히 우려가 컸는데 이런 오미크론이 뭐 상당히 좀 우려가 적다라고 만약에 뭐 계속해서 얘기가 나온다면 다시 한번 이런 의류주들은 어떤 한국의 동남아 쪽에 계속해서 생산 확대를 거점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과 맞물려서 뭐 재상승 시나리오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10년 전에 전기차 배터리를 봤다면 지금 수소차를 봐라. 그렇습니다. 수소를 봐라라고 얘기를 하던데 어떻습니까? 그 주력 테마로 올랐을 가능성이 있는 걸로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부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전기차는 뭐 10년 전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제 실적 캐파가 나오는 쪽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수소차는 이제 시작했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사실 2달 전만 하더라도 정부가 대표적으로 이제 뭐 수소차에 대한 어떤 강한 어떤 정책 스탠스가 나오면서 상승세를 보일까 했었는데 그로부터 이제 뭐 시장 캐파가 뭐 당장 나오지 않는다 뭐 그런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제 시작이다 뭐 수치가 나오지 않는다 뭐 그런 내용인지 모르지만 최근에 2달 넘게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 전일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배터리 쪽이 매물이 나오면서 특히 이제 수소차 관련주가 상당히 좀 상승세를 보였다는 점들인데 네. 특히 이제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가 최근에 어떤 일부 증권사의 강력한 어떤 러브콜 네. 리포트가 나오면서 상당히 좀 전일 상당히 강세를 보였는데 물론 효성 첨단 소재는 우리가 타이어를 구매하게 되면 거의 타이어에 이제 아라미드라는 로고가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어를 더 성능을 좋게 하는 타이어 코드. 그렇습니다. 네네. 뭐 그런 쪽으로도 이미 매출이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전기차가 생산된다면 여기에 이제 어떤 타이어 코드가 들어가는 어떤 효성 첨단 소재가 매출이 기대가 된다. 이런 점들은 이미 뭐 다 아실 것이고요. 네네. 또 이제 탄소 섬유 관련해서 뭐 오래전에 어떤 나온 얘기지만 수소 자동차가 어떤 폭발했다 이런 점들이 뉴스에 나왔었는데 그런 점들이 이제 철로 만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탄소 섬유, 효성 첨단 소재의 어떤 탄소 섬유를 통해서 이런 수소 탱크를 만들게 되면 상당히 이제 폭발과 뭐 리스크도 줄어든다 이런 점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일 어떤 효성 첨단 소재 그리고 상하 프론테크 뭐 수소차 연료 관련해서 그게 멤브레인 만드는 회사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막을 만드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의 막을 관련된 쪽이 이제 효성 상하 프론테크인데 네네. 상하 프론테크가 다시 한번 이제 효성 첨단 소재와 함께 전일 상승세를 보였다. 일각에서는 이제 이런 금년까지는 전기차 그리고 내년부터는 수소차 이렇게 가지 않을까 생각됐지만 전일의 어떤 그 낙폭의 과대 그동안에 최근에 좀 낙폭이 과대했던 이런 효성 첨단 소재 그리고 상하 프론테크 쪽에 매수가 들어왔다는 점들은 역시 내년을 앞두고 모든 다른 한쪽에서는 선취매석이 아닌가 싶기 때문에 네. 이런 수소차가 이제 낙폭 내년도에 어떤 이끌어갈 또 다른 어떤 중심축이 아닐까 이런 쪽도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상승이 많이 컸던 그러면 많이 떨어졌던 이런 수소차, 효성 첨단 소재, 코롱인더, 상하 프론테크 이런 점들은 내년을 앞두고 상당히 저가 매수 쪽에서
일부는 좀 관심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그 지목하신 그런 종목들이 수소차 관련한 대표적인 종목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아, 그렇습니다. 네, 네. 네, 뭐 수소차 관련주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어제 용인시와 관련된 일을 제가 할 일이 있어서 용인시에 좀 다녀왔습니다. 용인시에서 굉장히 수소차에 관련한 이런 그러시군요. 정책을 네. 굉장히 많이 펼치고 있고 또 향후에도 계속해서 수소차라든지 뭐 전기차 이런 쪽으로도 정책을 펼칠 거라는 얘기를 듣고 왔는데요. 앞으로도 수소차 관련해서도 계속 전망은 좋을 것 같죠? 그렇습니다. 지금 상당히 관심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전기차는 아시다시피 뭐 테슬라를 비롯해서 미국이라든가 유럽 쪽이 상당히 좀 앞서 있는데 수소차는 이미 아시다시피 어떤 현대차의 어떤 과거 이미 뭐 5년 전, 10년 전부터 뭐 출범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 봐서는 우리나라가 어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장 크게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수소차라고 이미 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수소차 쪽에 상당히 어떤 강력한 지원 그리고 뭐 정부 정책 지원 스탠스도 나오기 때문에 최근에 화학주 같은 경우도 일부 이제 롯데케미칼을 비롯해서 뭐 수소 쪽 이런 쪽에 대해서도 이제 네. 진출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한편으로 봐서는 과연 우리나라의 어떤 미래의 먹거리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본다면 어떤 수소차도 이에 상당히 어떤 중요한 어떤 한 축을 담당할 거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수소차 쪽에서는 여전히 어떤 관심권을 두고 글쎄요 뭐 다른 쪽에서는 뭐 금년 특히 작년도에서부터 금년까지 2년 넘게 전기차 테마만 상승했다라고 할 때 과언할 정도로 전기차가 주도주였다면 이제 내년부터는 수소차 쪽이 그동안에 이제 뭐 상당히 뭐 낙폭 부진을 입고 수소차 쪽에서 이제 새롭게 한 축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대해서도 뭐 효성 첨단 소재를 필두로 해서 내년도를 앞두고 수소차 쪽에 새로운 어떤 주도주 매김으로서 관심을 가질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하기에는 지금 하시는 말씀을 쭉 들어보면은 수소차가 확실한 그 테마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고, 그런데 종목은 지금 주로 말씀하시는 게 말하자면 좀 큰 기업이거나,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확실한 기술력이 있거나 이렇게 접근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맞게 이해한 겁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뭐 현재로서는 뭐 대기업을 끼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수소차가 저변에 확대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네. 시장에서는 지금 뭐 큰 축을 놓고 볼 때 역시 그 뭐 가장 중요한 축이 이제 뭐 탄소 탱크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효성 첨단 소재, 그다음 멤브레인 쪽에 막 가장 중요한 뭐 어떤 상하 프론테크라든가 네. 대기업을 낀 뭐 코오롱 인더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먼저 뭐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시장을 이끌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작년 같은 경우도 1년 내내 어떤 LG화학을 비롯한 어떤 삼성 SDI, 셀 사이드가 먼저 대형주가 상승을 보이고 네네. 나서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이제 이에 들어가는 세부적인 부품주가 이제 상당히 강세를 보였기 그렇죠. 때문에 네. 시장에서 이 부분을 놓고 먼저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먼저 나오기 않은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삼성전자 말이죠. 아, 그렇습니다. 어느덧 저점 대비 10%까지 올랐던데 그렇습니다. 어떨까요? 한 번 더 출렁거릴까요? 아니면 계속 갈까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점들이 이번에 그 미국 쪽의 대규모 비메모리 반도체 투자 이 부분들 놓고 이제 한쪽에서는 그러니까 바닥을 찍었다, 뭐 디램이 저점을 확인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놓고 보자, 네. 뭐 손해 보진 않을 것이다라고 최근에 강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더 이상 강하게 상승하지 못하는 점들은 이제 뭐 PC라든가 이런 쪽이 여전히 이제 뭐 내년도에 한 사이클이 크게 떨어질 거라고 봐서 뭐 더 싸게 살 기회를 노리는 것 같은데 분명히 이제 뭐 새로운 축에서 이제 미국 쪽의 비메모리 반도체 그런 쪽 그리고 최근 어떤 TSMC 쪽이 상당히 워낙 잘 나가다 보니까 이제 뭐 일부 애플에다만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 그래서 다른 쪽 퀄컴이라든가 이런 쪽이 TSMC를 떠나서 뭐 네. 삼성전자 쪽에 일부 뭐 수주를 주겠다는 네, 네. 쪽인데 물론 뭐 일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TSMC 쪽이 여전히 뭐 크기 때문에 그쪽 일부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이제 삼성전자의 미국에 대한 성공 이에 따라서 확대 그리고 이제 만약에 미중의 어떤 미중 무역 분쟁이 지속될 경우에 미국 쪽에 대한 어떤 그 반도체 쪽이 삼성전자 쪽에 수주를 더 확대해 준다면 상당히 좀 빠르게 주가가 회복되고 이런 부분들을 갖다 더 좋게 보고 시장에 있는 매니저들이 빨리 매매를 할 것 같고요. 네. 이런 점들을 계속 주목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PC라든가 스마트폰은 한 축을 다시 떨어질 것 같아서
시장은 다시 한번 떨어질 거다라는 보는 쪽 같고 또 한쪽에서는 어차피 올라갈 거기 때문에 미리 사놓고 보자 그런 심리가 지금 상당히 팽팽해서 네. 주가가 이제 상당히 빠르게 오르지 못하고 저점은 확실한 것 같은데 네, 네. 상당히 좀 빨리 달리지 못하는 뭐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요, 그 한미약품 어제 보니까 뭐 그렇습니다. 폐암 신약 얘기가 나오던데 거기에 비해서는 주가가 많이 못 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어떨까요?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뭐 전일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 동안에 뭐 거의 1년 넘게 떨어진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래서 전일 상당히 그런 점들이 상당히 부각되면서 올라갔는데 네. 지금 이제 바이오 쪽들이 상당히 이제 관심이 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 전에도 이런 그 폐암 치료제 관련해서 라이센싱하고 이제 성공하면서 5, 6조에는 엄청난 그 자금이 그랬죠. 들어오면서 크게 네. 상승했는데 네. 다시 한번 이런 쪽에 시점이 다가온 거는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2차 전지가 상승할 동안에 과연 뭐 물론 그런 얘기도 듭니다. 바이오가 그렇다고 해서 놀고 있느냐 그건 아니고요. 계속해서 지금 R&D 투자를 했었고 여러 가지 이제 다각화적인 결과가 상당히 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들이 이제 내년도에 가장 큰 행사, 뭐 제품 헬스케어를 앞두고 과연 어느 기업이 여기에 이제 라이싱아웃을 기대감이 있는 거냐인데 이 부분 앞두고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우리나라 기업들 뭐 매드팩토라든가 알테오젠, 한미약품, 유한양행 이런 종목들이 꾸준하게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결과를 앞두고 있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에 대해서 전일 뭐 한미약품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어떤 뭐 녹십자, 그다음에 매드팩토, 알테오젠 이런 종목들이 꾸준히 지금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쪽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제약바이오 업종들은 뭐 지금부터라도 상당히 좀 관심권을 두는 뭐 그런 또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네. 싶습니다. 네. 어제 또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서 한 분이 또 질문을 좀 남겨주셨어요. LG전자 전망에 대해서 들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데 최근 들어서 LG전자 계속해서 좀 부진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전망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뭐 LG그룹 사이드가 애플의 뭐 스마트폰 확대 가능성 내년도에는 더 커질 것이다. 그다음에 뭐 자율주행이다 이런 점을 앞두고 사실 LG노텍이 뭐 상승 랠리를 많이 펼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LG전자도 지금 뭐 최근에 이제 뭐 반도체 사이드가 워낙 삼성전자보다 뒤져서 미래에 대한 먹거리가 뭘 거냐를 아마 자동차 쪽에 지금 진출하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 LG전자의 어떤 실마리는 이제 LG이노텍과 함께 어떤 그 애플의 자율주행차 자동차 쪽에 들어가는 쪽에 상당히 큰 승부를 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앞두고 뭐 최근에 뭐 LG이노텍을 부분에 또 다른 어떤 LG 그룹사의 또 다른 모멘텀이 나오고 있는데 LG 디스플레이를 비롯해서 어떤 LG전자 쪽은 이런 자동차 모멘텀 쪽에 확산 속도가 일어나는 것에 따라서 다시금 뭐 시장에서 관심을 갖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눈여겨보고 관심 가질 필요도 상당히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좀 더 긍정적인 전망을 좀 내놔주셨습니다. LG전자에 대한 궁금증이 좀 해소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좀 뭐 뷰티 쪽이라든지 뭐 미용 쪽 어떻게 보시는지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 소비 심리 기대 그리고 미용 임플란트 그다음에 관련해서 이제 오스텀 임플란트나 덴티움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보였는데 이런 종목들도 어쩌면 우리가 이제 임플란트를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한국의 최근에 어떤 수출 쪽이 물론 이제 한류를 앞두고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그 미용 기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임플란트 기술 이런 점들이 동남아를 비롯해서 중국 시장에서 가장 코로나 전만 하더라도 상당히 큰 수출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만약에 위드 코로나로 가게 된다면 이제 그동안에 이제 어떤 그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던 이런 미용 기술 그다음에 이제 뭐 심지어는 임플란트 이런 쪽이 다시 한번 동남아를 비롯해서 중국, 러시아 쪽에 뭐 수출이 꾸준히 늘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최근에 어떤 오스템 임플란트가 뭐 3일 연속 러브콜이 들어오면서 상승세를 보였고요. 그다음에 덴티엠 쪽도 상승을 보였는데 이런 종목들은 여전히 이제 어떤 다른 쪽으로 봐서는 어떤 위드 코로나로 가게 되면 꾸준한 뭐 수출을 기반을 통해서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쪽도 또 다른 관심 쪽의 테마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들어보도록 하죠. 도움 말씀 주신 분 미래에셋증권 강남역 WM의 국제문 수석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내외경제TV의 장유진입니다. 저희 내외경제TV의 다양한 영상과 콘텐츠 잘 보고 계신가요? 더 많은 영상과 콘텐츠를 원하신다면 지금 왼쪽의 버튼으로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저희 다시 보기 채널도 따로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